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분명 내 집인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 말입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맡아온 우리 집만의 은은한 디퓨저 향기 대신 저렴하고 독한 남자 스킨 냄새와 눅진한 담배 연기가 거실 공기를 뒤덮고 있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해외 지사 발령을 딱 일주일 앞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에겐 오늘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국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거실은 고요했지만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불길할 정도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장면은 제 뇌세포 하나하나를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보너스를 털어 큰맘 먹고 맞춘 이태리제 맞춤 정장. 그 귀한 옷을 웬 낯선 놈이 속옷만 입은 채 걸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놈의 어깨에 기대어 와인잔을 기울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원래 주인보다 자기가 입으니까 훨씬 섹시해.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박한 애교로 가득했습니다. 그놈은 제 서재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제 귀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대답하더군요. 그러게, 주인놈은 해외 가서 뼈 빠지게 벌어오라 그래. 우린 그동안 이 넓은 침대에서 재밌게 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집 언제 우리 명의로 돌린다고? 그놈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제 정장, 제 의자, 제 아내,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까지. 그놈은 이미 제 모든 것을 자기 것인 양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놈의 낯짝을 짓뭉개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저놈은 운 나쁘게 걸린 불륜남으로 끝나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3개월 뒤면 저놈이 재력가 딸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 정장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그럼 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 그 정장이 수위가 되게 해줄게. 저는 그날 밤 복수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옥은 그날 시작되었지만 그놈의 지옥은 제가 직접 설계한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될 겁니다. 집으로 나온 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들어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그놈, 강남의 유명 골프클럽 강사로 일하는 최진수라는 놈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놈이 이미 이번 달 말에 중견기업 사주의 막내딸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이었죠. 제 아내는 그놈에게 스폰서이자 놀잇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더군요. 여보, 호텔에서 잘 잤어? 출국 준비는 다 된 거야?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제 뺨에 입을 맞추는 아내를 보며 저는 구역질을 참느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사 발령이 갑자기 한 달 뒤로 미뤄졌어. 당분간은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쉴 것 같아. 아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겠죠. 이제 매일같이 제 정장을 입고 제 집을 드나들 그놈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던졌습니다. 자기야, 나 이번에 보너스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자기가 관리해. 고생하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사고 남으면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 5천만 원이 찍힌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돈이 결국 그놈의 결혼 비용이나 예물로 흘러들어갈 걸 알면서도 저는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놈을 더 높이 올려보내기 위해 제가 직접 사다리를 놔주는 격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눈을 심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서재의 탁상시계, 안방의 콘센트 구멍까지. 제가 재택근무를 핑계로 서재에 박혀 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그놈과 대담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놈은 제가 서재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란듯이 제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활보했습니다. 야, 저 병신. 마누라가 돈까지 갖다 바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네? 진짜 멍청한 놈이야. 그놈의 비웃음이 벽을 타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아내는 그놈의 입에 과일을 넣어주며 속삭이더군요. 조금만 참아. 저 인간 해외 나가면 이 아파트 팔아서 우리 사업 자금으로 쓰자. 내가 인감이랑 등기 서류 다 복사해뒀어.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들의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어떻게 도려낼지 모의할수록 제 복수의 칼날은 더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 돈으로 그놈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했고 그놈은 그 시계를 차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놈의 예비 신부 측에 아주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완벽한 약혼남, 그가 매일 밤 어느 유부녀의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이제 덫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놈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포식자인 줄 알겠지만 진짜 사냥은 놈이 가장 행복해할 그 순간에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사냥감을 잡으려면 그놈의 서식지부터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그놈이 거실에서 낄낄거리는 동안 서재에서 그놈의 최진수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놈은 평범한 골프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폰서 낚시꾼이었죠. 강남의 재력가 사모님들 사이를 돌며 레슨을 핑계로 뒷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명품을 휘두르며 다시 젊고 부유한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놈이 이번에 낚은 최대어,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주인 박 회장의 막내딸 박소희였습니다. 박소희는 놈의 화려한 언변과 가짜 매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놈은 박소희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자 건실한 사업가 행세를 했고 뒤에서는 제 아내를 돈줄이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부리며 제 아파트까지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가관인 건 놈의 과거였습니다. 놈은 이미 지방에서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혼인빙자 사기를 쳐서 전과가 있더군요. 개명까지 하며 신분 세탁을 한 놈은 이번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성북동에 집 한 채 해주시기로 했어. 결혼하고 나면 골프 강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 이사로 들어와. 제 집 거실에 설치한 도청장치를 통해 들려온 박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놈은 박소희를 제 집으로까지 불러들여 대담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제 침대에 박소희를 앉혀놓고 내 집인 양 구경을 시켜주고 있더군요. 와, 오빠 집 진짜 깔끔하고 예쁘다. 근데 이 옷장의 정장들은 다 뭐야? 오빠 스타일 아닌데? 박소희가 제 맞춤 정장들을 가리키며 묻자 그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집 예전 집사가 두고 간 거야.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둔 건데 조만간 싹 다 처분하고 새로 맞춰야지. 집사라뇨. 20년을 노력해 일군 제 삶이 놈의 입을 통해 한순간에 집사의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제 안방, 제 옷장 앞에서
그놈은 이미 승리한 장군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모니터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놈은 박소희와의 결혼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꾸겠지만 그 꿈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날 때 제가 그 밑동을 잘라버릴 거니까요. 저는 놈의 뒤를 캐며 알게 된 박소희의 오빠 박상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역시 평소 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박상무님, 귀하의 매제가 될 사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요. 자, 이제 놈의 정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놈은 본인이 박 회장의 사위가 되어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 믿겠지만 놈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엔 낭떠러지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놈과 박소희가 제 집을 제 집인 양 구경하고 나간 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제가 준 5천만 원으로 그놈의 예물 시계와 본인의 명품 가방을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백화점 갔다가 당신 생각나서 넥타이 하나 샀는데 한번 해볼래? 아내는 제 목에 넥타이를 메어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지만 저는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네. 근데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하더군요. 아유, 그냥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더니 그러네. 나 샤워하고 올게.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그놈과의 대화가 쏟아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박서희 걔 데리고 네 집 구경시켜주는데 스릴 넘치더라. 남편 놈은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고 진짜 개멍청해. 그러니까 그 인간 요즘 내가 뭘 해도 몰라. 오빠, 우리 다음 주에 인감서를 들고 가서 대출 확정 짓자. 그 돈이면 오빠 결혼식 때 신부치게 보낼 예단비 충분해. 제 아내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부의 결혼식 예단비를 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놈은 박소희와 결혼한 뒤에도 제 아내를 세컨드로 계속 두며 돈을 뜯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내내 아내는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식탁 아래로 그놈과 뜨거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앞에서는 저에게 반찬을 올려주는 아내. 그 기만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무능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이번에 해외 발령 나면 당신이랑 같이 가서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싶어. 우리 아파트 정리하고 그 돈으로 외국에서 작게 사업 하나 해볼까? 제 제안에 아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파트를 현금화하겠다는 말은 그놈과 도망칠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연기했습니다. 어머, 정말? 여보 생각 진짜 잘했다. 내가 부동산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그날 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수거하며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으며 단꿈에 젖어 있겠지만 사실 그 꿈은 제가 놈들의 목을 매달기 위해 정성껏 꼬아 만든 밧줄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래, 더 행복해해라.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저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놈의 결혼식장 예약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디데이까지 이제 한 달. 놈들의 탐욕이 커질수록 제 복수의 덫은 완벽하게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정의 동요는 끝났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사치스러운 감정은 서재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저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적을 무너뜨릴 때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인감과 등기 서류를 복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비밀리에
모든 인감을 변경하고 금융권의 본인 확인 강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제 핸드폰에 알람이 오도록 설정을 끝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재미가 없죠. 저는 아내가 복사해둔 서류 뭉치를 슬쩍 바꿔치기 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등기부 등본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짜 서류들입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서류들을 보물처럼 챙겨 그놈에게 가져다 바칠 겁니다. 그 다음은 그놈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이 일하는 골프클럽에 VIP 회원권을 가진 대학 동창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놈이 레슨 시간 외에 사모님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클럽 운영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놈이 결혼식장에 입장하기도 전에 수갑을 차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놈의 무대는 경찰서 취조실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화려한 예식장이 되어야 하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놈이 제 정장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그 자리에 앉아 그놈의 예비 신부인 박소희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녀는 연일 행복한 결혼준비 사진을 올리고 있더군요. 웨딩드레스 가공 사진, 놈이 선물했다는 롤렉스 시계. 참 우습게도 그 시계는 제가 아내에게 준 보너스로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한 사진 아래에 익명의 계정으로 짧은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진수 씨의 맞춤 정장 핏이 참 좋네요. 그런데 혹시 그 정장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잠시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는 밥장 대신 그놈이 제 집 거실에서 속옷 차림에 제 정장을 걸치고 있는 뒷모습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얼굴은 교묘하게 가렸지만 그놈의 팔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박소희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견고했던 신뢰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놈은 박소희의 의심을 잠재우느라 진땀을 뺄 것이고 그럴수록 제 아내에게 더 매달려 돈을 요구하겠죠. 저는 서재 벽면에 붙여둔 놈들의 사진 위에 빨간 펜으로 X자를 그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치는 설치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짜 서류를 들고 대출을 받으러 갈 것이고 그놈은 의심하는 신부의 마음을 돌리려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가장 인자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한 걸음씩 밀어넣을 겁니다. 자, 이제 축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놈들의 목줄을 진 채 제가 직접 그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박수희에게 사진을 보낸 지 정확히 3시간이 지났을 때 제 예상대로 그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 번호가 아니라 제가 미리 개통해둔 대포폰 번호로 말이죠. 그놈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특유의 비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돈이 목적이야.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변조된 목소리로 낮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건 네가 가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제대로 인사하자고. 놈은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놈의 완벽했던 계획에 거대한 공포가 스며들었다는 것을요. 놈은 이제 주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 아내조차도 말이죠. 그 시각 거실에서 아내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꿔치기에 둔 가짜 서류를 들고 대출 상담을 다녀왔는데 은행에서 서류 미비로 거절당했거든요. 아내는 제가 서재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놈에게 전화해 울먹였습니다. 오빠, 이상해. 분명히 등기부 등본이랑 인감 다 맞는데 은행에서 안 된대. 어떡하지? 오빠 예단비 보내줘야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그놈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박소희 그 계집애가 지금 나 의심하고 난리라고. 네가 돈 못 태우면 나 끝이야. 알아? 아내는 제 남편인 저에게 듣지도 못한 푸건을 정부에게 들으면서도 미안하다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린 건지 아내는 그날 밤 제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 사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좀 아프셔서 급전이 좀 필요한데 우리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서리 좀 다시 봐주면 안 돼? 아픈 친정엄마라뇨. 장모님은 지난주에도 골프를 치러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 장모님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내일 전문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 그 사람이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큰돈 빼줄 거야.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표정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겠죠. 제가 소개해주겠다는 그 브로커가 실은 사법고시 출신의 제 절친한 후배이자 퇴직 형사 출신의 탐정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후배를 통해 그놈의 예비장인, 즉 박 회장의 오른팔인 박상무와 비밀리에 접선했습니다. 강남의 한 일식집 비밀룸에서 마주한 박상무는 제가 내민 서류와 영상들을 보며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우리 소희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박상무는 당장이라도 놈을 잡아 죽일 듯 분노했지만 저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상무님, 여기서 터뜨리면 파혼으로 끝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놈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습니다. 상무님 댁의 명예도 지키면서 말이죠. 그놈의 결혼식 날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상영해 주십시오. 박상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판은 커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힘까지 제 등에 업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무척이나 상쾌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비친 아내의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아내는 여전히 그놈과 연락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만 그 미래는 이미 제가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는 뜨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복수는 다릅니다. 진정한 복수는 얼음처럼 차갑고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예술과도 같죠. 저는 그날부터 3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자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놈에게 줄 돈인 줄 알면서도 매달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백화점을 돌며 그놈의 예복을 맞추고 호텔 예식장 잔금을 치렀습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고른 커플 시계를 내밀며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데 당신 친구랑 커플로 해. 당신 요즘 그 골프 강사분한테 레슨 받느라 고생 많잖아. 아내는 제가 그놈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줄 알고 소름 끼칠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여보,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그 선생님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 아내는 그 시계를 그놈의 손목에 채워주었고 놈은 제 돈으로 산 시계를 차고 제 아내를 껴안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웃는 동안 저는 그들의 발밑에 거대한 늪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출 브로커라고 믿고 만난 제 후배는 아내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아파트 담보로 5억까지 바로 빼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급전인 만큼 이자가 좀 세고 만약 한 달 안에 상환 못하면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특약이 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내는 망설였지만 그놈의 압박이 더 거셌습니다. 박소희 집안에서 요구하는 예단과 신혼집 혼수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결국 아내는 제 인감을 도용해
그 위험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억. 그 돈은 고스란히 그놈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놈은 그 돈으로 박 회장 일가의 눈을 속여 능력 있는 사위 코스프레를 완성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매일 밤 서재에서 그놈들의 미래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에서, 심지어 제가 출근한 낮 시간, 제 서재 책상 위에서 벌어진 그들의 추잡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고화질로 이어붙였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그놈이 박소희에게 바치기로 했다는 축가, 나의 영원한 사양을 입혔죠. 한 번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놈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놈은 제 차 옆에 박소희가 사준 최고급 외제차를 대놓고 제 정장을 입은 채 내리더군요. 놈은 저를 보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 사장님. 덕분에 이번 지사 발령건 잘 해결됐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이 사장님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훔친 옷을 입고 자신이 훔친 아내를 언급하며 저를 조롱하는 그놈. 저는 그 순간에도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놈의 정장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남의 옷은 제 아무리 비싸도 자기 몸엔 안 맞는 법이거든요. 조만간 그 옷이 아주 꽉 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놈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코방기를 끼며 지나갔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터질 화약고의 심지에 불을 붙일 시간이 다가왔다는 희열 때문이었죠. 이제 디데이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내는 대출금 4만 날짜가 다가오자 초조해했지만 그놈은 결혼만 하면 박 회장 돈으로 다 해결해줄게 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멍청한 인간들. 놈들이 믿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구명보트가 실은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린 침몰선이라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놈의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화려한 생화향기가 가득한 예식장 입구에는 박 회장의 위세를 증명하듯 거물급 인사들의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사준 시계를 차고 제가 준 돈으로 맞춘 턱시도를 입은 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간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정부의 결혼식을 보러 가는 여자의 심정이라니. 아마 놈이 박소희와 결혼한 뒤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처참하고도 멍청한 믿음 때문이었겠죠. 저는 아내가 나간 뒤 서재 책상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호텔 예식장의 메인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도움으로 이미 시스템 접근 권한은 확보해둔 상태였죠. 여보, 나 출발해. 이따 저녁에 봐. 아내에게서 온 문자를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보게 될 장소는 따뜻한 집이 아니라 지옥의 한복판이 될 테니까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3개월간 공들여 편집한 영상이 담긴 USB와 예식장 전체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는 송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박상무와 짧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미 신부 측 하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 마치 사형 집행인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객벨 틈에 섞여 예식장 비편 울명실로 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보안요원이 막아야 했지만 박상무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저는 유령처럼 내부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떨고 있는 음향 담당 직원에게 박상무의 명함을 건네자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제 손끝에서 영상 재생 대기 버튼이 깜빡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원래 신랑 신부의 어린 시절 영상이 나와야 했지만 그 뒤에는 제가 심어둔 진실의 조각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식 시작 10분 전, 그놈이 박소희의 손을 잡고 입장 리허설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소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래, 지금 많이 웃어둬라. 네가 흘릴 눈물은 이제 곧 바다가 될 테니까. 하객석 구석에서 초조하게 그놈을 바라보는 제 아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톱을 깨물며 신부를 질투하는 아내의 눈빛. 그녀는 잠시 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중한 음악과 함께 놈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조명은 오직 놈만을 비추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의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놈이 단상 앞에 서서 신부를 맞이하기 직전 축가 대신 울려 퍼질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첫 박자, 신랑 최진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뒤이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박소희가 아버지인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입장했죠. 장내에는 축복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놈은 신부의 손을 넘겨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건실하고 사랑 넘치는 남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확히 30초 뒤 처참하게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준비한 감사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예식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대형 스크린을 주목했죠. 처음 몇 초간은 놈의 의도대로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배경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건 달콤한 배경음악이 아닌 거친 숨소리와 익숙한 거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원래 주인보다 자기가 입으니까 훨씬 섹시해. 제 아내의 목소리가 호텔 전체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제 정장을 입고 제 서재 의자에 앉아 제 아내와 와인을 마시는 놈의 모습이 고화질로 상영되었습니다. 야, 저 병신. 마누라가 돈까지 갖다 바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네? 진짜 멍청한 놈이야. 놈의 비하 발언이 예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단상 위에 서 있던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신부 박소희는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렸고 박 회장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3개월간 공들여 편집한 진실의 모음집이 이어졌죠. 놈이 제 집에서 제 면도기로 면도를 하는 모습, 제 침대 위에서 제 아내와 박소희의 집안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는 대화, 그리고 아내가 건넨 5억 원의 수표 뭉치를 놈이 챙기며 낄낄거리는 장면까지. 그만해! 당장 꺼! 놈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음향실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이미 박상무가 배치한 경호원들이 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객석 구석에 앉아있던 제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무대가 본인의 무덤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음향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중앙 풍로를 가로질러 놈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놈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아니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저는 놈의 턱시도 깃을 탁탁 털어주며 예식장 전체에 들리도록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수 씨,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남의 옷은 제 아무리 비싸도 자기 몸엔 안 맞는 법이라고. 그리고 소희 씨, 이 남자가 당신에게 준 예물 시계,
그거 제 보너스로 산 겁니다. 영수증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비서들이 달려들어 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상무는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들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상습절도, 그리고 제 아내와 공모한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였습니다. 놈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제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제대로 안 숨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실성한 듯 웃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역대급 추문에 경악하며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놈의 화려한 예식은 구속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놈과 아내가 빼돌린 제 재산, 그리고 그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의 굴레,